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웨스턴 디지털 WDC입니다. 뭐랄까, 최근 스토리지 업계, 아니 IT 업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상당히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전통적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HDD 사업부랑 우리에게 익숙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회사 조직을 둘로 나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분할이라는 결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제 곧 독립적인 회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될 두 기업, 그러니까 HDD에 집중하는 웨스턴 디지털과 랜드 플래시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샌디스크의 미래는 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지, 이건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요즘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 시대잖아요. 이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께 저희가 확보한 여러 심층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좀 핵심적인 통찰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각도에서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 분할 결정 자체입니다. 왜 이런 큰 변화를 선택했을까?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조직을 나누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각 사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고 또 독립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최적화된 전략을 추구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각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다. 그 말은 기존에는 뭔가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HDD하고 낸드 플래시는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시장이 성장하는 방식, 주요 고객층, 또 경쟁 구도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서 HDD는 뭐랄까 기술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죠.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인데 역설적이게도 최근 AI 때문에 대용량 저장 수요가 다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경쟁자가 몇 안 되는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C데이트랑 거의 양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낸드 플래시는 어떻습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뭐 V낸드니 QLC니 하면서 계속 적층 단수 높이고 비트 수 늘리고 적용 분야도 스마트폰, PC, SSD는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까지 아주 넓고요. 근데 그만큼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쟁쟁한 기업들이 버티고 있고 가격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성격이 완전 다른데요. 하나는 좀 안정적인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치열한 느낌이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른 두 사업을 한 지붕 아래에서 동일한 경영 전략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오히려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분리해서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억지로 한 집에 묶어두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따로 성장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의 독립된 상장 회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기존 WDC,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HDD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브랜드죠. 샌디스크. 이 이름으로 분사해서 낸드 플래시 사업에 집중하는 전문 기업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아, 샌디스크 이름으로 나오는군요. WDC가 예전에 샌디스크를 인수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샌디스크라는 브랜드 인지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이 두 회사를 각각의 독립된 주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번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분할 배경과 그 결과 탄생하는 두 회사.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회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일단 분할 이후에도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HDD 사업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사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HDD 하면 솔직히 좀 오래된 기술, 이제 뭐 SSD에 밀려서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왜 다시 HDD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이 반전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가장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가 오히려 가장 전통적인 기술 중 하나로 여겨졌던 HDD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상상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폭증. 이건 뭐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긴 한데 AI 때문에 그게 더 심해졌다는 거군요. 훨씬 더 심해졌죠. 뭐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하나 학습시키는데 들어가는 데이터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계속 발전하고 또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성격에 따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매시간 아주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당장은 자주 안 쓰지만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대용량 데이터도 있거든요.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뭐 이런 개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콜드 데이터 영역에서 HDD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AI 학습에 사용된 방대한 원본 데이터라든지 학습 과정에서 나온 중간 결과물, 아니면 고해상도 영상 아카이브, 기업들의 장기 데이터 백업 자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데이터들은 접근 빈도는 낮지만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속도보다는 비용 효율성? 그렇죠. 테라바이트당 저장 비용. 이 지점에서 HDD가 아직까지는 SSD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물론 SSD 가격도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대용량으로 가면 여전히 HDD가 비용 면에서 훨씬 매력적입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의 고용량 HDD 수요가 꾸준히 오히려 증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비용 효율성, AI가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콜드 데이터를 가장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HDD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WDC의 입지를 보면 분사 이후에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게이트와 함께 사실상 글로벌 HDD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WDC 시장 점유율이 약 42% 정도 된다고 하네요. 시게이트랑 합치면 거의 80% 이상이니까. 그렇죠. 거의 두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죠. 이렇게 경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막무가내식 가격 경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것도 큰 장점이겠네요.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HDD 기술은 이제 발전이 거의 멈춘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WDC도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헬리오실이라는 기술인데요. 헬리오실, 헬륨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드라이브 내부에 공기 대신 밀도가 훨씬 낮은 헬륨가스를 채워넣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디스크 플래터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공기 저항이나 진동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저항이 줄어들면 뭐가 좋은 거죠? 저항이 줄어드니까 일단 디스크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디스크 플래터를 쌓아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저장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또 마찰이 줄어드니까 전력 소모도 줄고 발열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게 지금 WDC의 대용량 HDD 제품군에서는 거의 표준 기술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헬륨 충전이라 생각보다 첨단 기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차세대 대용량 기록 기술 개발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머, 히트 어시스티드 매그네틱 리코딩, 우리말로는 열 보조 자기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HAMR,
이건 또 뭔가요? 열을 이용한다고요? 네, 아주 작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 표면의 특정 지점을 순간적으로 가열한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성 입자를 더 작게 만들면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게 돼서 기록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기록 밀도를 높인다. 그럼 같은 크기의 디스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30TB 넘어서 40TB, 50TB, 심지어 100TB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인 난제들이 좀 남아있고 경쟁사인 시게이트가 이 하머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긴 했지만 WDC 역시 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HDD의 장기적인 비용 경쟁력을 유지하고 낸드 플래시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이거든요. 야, 정말 듣고 보니 HDD가 단순히 오래된 기술로 치부할 게 전혀 아니네요.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오히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비용 효율적인 대규모 데이터 저장이라는 확실한 역할이 생긴 거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대규모 AI 연구를 하는 곳에서는 이 고용량 HDD가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AI 관련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동향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을 수도 있는 이 HDD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분사되어 독립하는 낸드 플래시 사업, 즉 새로운 샌디스크는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역동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HDD 사업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HDD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점 시장이라면 낸드 플래시 시장은 정말 거인들이 격돌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죠. 성장 잠재력은 물론 크지만 그만큼 경쟁 환경은 훨씬 더 치열하고 시장 변동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쟁터, 역시 그런가요? 경쟁사들이 워낙 쟁쟁하죠. 그렇죠. 시장 내 위치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의 절대 강자들이 버티고 있죠.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낸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본의 키옥시아, 과거 도시바 메모리,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하는 샌디스크, WDC의 낸드 사업부도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였고요. 이들 모두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데요. 이런 회사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거군요. 네, 물론 분사를 통해서 샌디스크가 좀 더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시장 변화에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HDD 사업부와의 관계나 전체 그룹 차원의 전략을 고려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오롯이 낸드 플래시 사업에만 집중해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독립적인 의사결정. 네, 그리고 성장 동력 자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노트북, PC 같은 개인용 기기에서 하드디스크 대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쓰는 게 이제 거의 표준이 됐죠. 그렇죠. 부팅 속도부터가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서버형 SSD 채택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AI 연산이나 고성능 컴퓨팅, HPC 환경에서는 정말 초고성능, 초고용량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빨리 읽고 써야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아, AI가 낸드 수요도 끌어올리는군요. 결국 양쪽에다 영향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AI는 정말 데이터 생성부터 저장, 처리까지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 역시 이런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LC 기술 같은 거요. QLC. 이건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셀 하나에 몇 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예전에는 셀 하나에 1비트, SLC, 나 2비트, MLC, 3비트, TLC를 저장했는데 이 QLC는 셀 하나에 4비트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4비트요?
그럼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집적도를 높여서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속도나 수명 측면에서는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을 통해 이런 단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죠. 샌디스크도 이 QLC 기술을 앞세워서 특히 대용량 SSD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정말 빠르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장 동력에도 불구하고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경쟁이 정말 극도로 치열해요. 끊임없는 기술 개발 경쟁은 기본이고요. 가격 정쟁 압박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죠. 아, 치킨 게임? 서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내리는 그런 상황 말씀이시죠? 네, 낸드 시장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한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확 늘리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그럼 가격이 폭락하고 그럼 또 너도 나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고를 털어내려고 가격을 더 내리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살벌한데요? 실제 후 샌디스크의 경우 분사 이후 첫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매출이 감소하고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분사 직후에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낸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시장은 정말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를 새로운 공장 팹 건설에 쏟아부으면서도 바로 다음 분기에 가격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곳이죠. 그야말로 강심장을 요구하는 시장이죠. 이야, 정말 엄청난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군요. 그럼 앞으로 샌디스크의 수익성 개선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은 시장 수요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갖추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 특정 고부가가치 시장, 예를 들어 고성능 서버용 SSD나 특정 산업용 인베디드 시장 같은 곳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샌디스크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WDC와 샌디스크 두 회사의 앞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WDC는 AI라는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한 뒷배경을 업고 비교적 안정적인 항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샌디스크는 성장 잠재력이라는 큰 보물섬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사업 환경과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적인 전망의 차이가 이제 분할 이후 두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분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런 재무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분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독립된 재무제표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들과 각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보면 두 회사의 재무 프로필은 앞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남는 WDC, 그러니까 HDD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를 먼저 보면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 고용량 HDD 수요는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꽤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점적인 시장 구조 덕분에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 같은 위험도 낸드 시장보다는 훨씬 적고요. 확실히 변동성은 적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WDC는 이번 분할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를 상당 부분 줄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받기도 했고요. 신용등급이 올라갔군요. 네, 이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DC는 앞으로 비교적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펼칠 여력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특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개선된 재무 구조, 가치주로서의 매력, WDC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그럼 반대로 샌디스크 쪽은 어떨까요? 샌디스크, 즉 낸드 사업부는 시장 자체의 높은 변동성이 재무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실적 변동폭이 WDC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 좋을 때는 아주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또 확 나빠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불황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실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사 초기에는 아무래도 독립법인으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 초기 비용 부담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훨씬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모회사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오로지 낸드 사업의 성장만을 위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데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 변화에 더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성장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참고로 샌디스크가 제시한 2025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21억 달러에서 22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이 범위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억에서 22억 달러. 분기 매출이니까 연간으로는 상당한 규모네요. 네,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샌디스크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그에 따른 높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프로필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수하고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사업만 아닌 게 아니라 재무적인 성격이나 안정성,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개의 회사로 재탄생하는 셈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각 사업의 가치를 시장이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비단 WDC뿐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의 판도, 그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계층형 스토리지, 키워드 스토리지입니다. 계층형 스토리죠. 층을 나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개념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빠른 저장 장치, 주로 SSD와 느리지만 용량이 큰 저장 장치, 주로 HDD 정도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빠른 건 비싸고 싼 건 느리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성격, 즉 얼마나 자주 접근해야 하는지, 처리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비용과 성능을 제공하는 저장 장치를 여러 계층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의 중요도나 사용 빈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장소를 배치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아주 뜨거운 데이터, 핫데이터는 가장 빠른 SSD나 심지어 D램 같은 메모리에 두고요. 가끔 접근하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웜 데이터는 일반적인 SSD에, 그리고 거의 접근하지 않지만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대용량의 콜드 데이터는 비용 효율적인 HDD에 저장하는 식으로 계층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계층을 나누면 뭐가 좋은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효율성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장 비싸고 빠른 저장 장치에 둘 필요는 없잖아요.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저장 장치를 선택함으로써 전체 스토리지 시스템의 비용은 낮추면서도 필요한 성능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합리적인 선택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AI가 바로 이 계층형 스토리지 전략의 재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평가를 강요한다. 어떻게 말이죠? AI 모듈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또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학습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원시 데이터나 중간 결과물 같은 콜드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걸 전부 비싼 SSD에 저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비용 효율적인 대용량 저장 솔루션이 필요한데 바로 이 지점에서 HDD가 다시금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 AI 때문에 콜드 데이터의 양 자체가 폭증하니까 그걸 담을 HDD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한때는 정말 SSD에 빌려서 사라질 기술처럼 여겨졌던 HDD가 AI 덕분에 오히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는 거죠. 관련 시장 전망 자료들을 봐도 HDD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HDD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럼 낸드 플래시, SSD 쪽은 어떤가요? AI 시대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는 그 빠른 속도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운영체제 OS를 구동하거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거나 AI 모델의 추론 과정처럼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중요한 핫데이터 영역에서는 SS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역에서 SSD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겁니다. 핫데이터는 여전히 SSD가 책임진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낸드 플래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QLC를 넘어서 이제는 한 셀에 5비트를 저장하는 PLC, 펜탈레벨 셀 기술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거든요. 5비트요? 와, 점점 더 늘어나네요. 네. 이렇게 집적도가 계속 높아지면 SSD의 용량은 더욱 커지고 생산 비용은 더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HDD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웜 데이터나 심지어 콜드 데이터 영역까지도 SSD가 넘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아,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SSD가 HDD의 영역을 더 잠식할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특히 초고용량 콜드 데이터 저장 영역에서는 비용 효율성 때문에 HDD 아성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가 스토리지 시장에서 어느 한쪽 기술의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HDD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SSD가 모든 걸 대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AI는 각 기술이 가진 고유한 강점, 즉 HDD의 비용 효율성과 SSD의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각각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HDD와 낸드 플래시, 이 두 기술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 둘의 공존과 협력, 그리고 적절한 역할 분담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계층형 스토리지라는 개념 하에서 말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어떤 스토리지가 더 좋으냐? 이런 단답형 질문 대신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지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HDD와 낸드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스토리지 시장과 관련 기업들을 전망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께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히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할 후 HDD 사업에 집중하게 될 WDC의 경우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AI 수혜주로서의 가능성.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높은 시장 지배력, 그리고 과점 시장이라는 특성상 예측 가능한 성장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가치주 또는 안정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데이터 센터 등에서 요구하는 고용량 HDD의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고용량 HDD의 가격과 판매량 추이. 이게 WDC를 보는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낸드 플래시 사업을 맡게 될 샌디스크는 어떨까요? 이쪽은
낸드 플래시 시장 자체가 가진 높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는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로서의 샌디스크. 네, AI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IoT 등 미래 기술 발전의 핵심에는 결국 고성능, 고용량 낸드 플래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시장 성장의 과실을 샌디스크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성장성은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높은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경쟁 환경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법인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전략적 유연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M&A, 인수합병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거나 혹은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거든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회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M&A 가능성도 있겠군요. 확실히 독립하면 그런 면에서는 자유로워지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회 요인들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WDC와 샌디스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리스크 요인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기술 혁신의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HDD와 낸드 플래시가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의 양대축을 이루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등장해서 이 두 기술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심지어 대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MRAM이나 PRAM, RRAM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들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판을 바꿀 수도 있다. 네,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둘째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IT 투자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 같은 대규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는 스토리지 수요 감소로 직결되어 WDC와 샌디스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셋째는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이건 특히 낸드 플래시 시장을 담당하는 샌디스크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과잉과 치열한 가격 경쟁이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거세지고 있어서 경쟁 환경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도 있고요. 이는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은 정말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특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도 생산이나 물류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기술, 경제, 경쟁, 지정학적 요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기업에 대해 분석할 때는 항상 이런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웨스턴 디지털의 이번 분할은 단순히 한 기업이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HDD와 낸드 플래시라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 그리고 각각이 안고 있는 내재된 위험 요인들을 이제 각각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더욱 명확하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판을 완전히 새로 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한 결정이죠. 자, 오늘 정말 웨스턴 디지털의 분할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AI 시대의 데이터 스토리지 시장 전반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WDC의 결정은 AI가 촉발한 데이터 폭증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스토리지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강자인 HDD와 첨단 기술의 총화인 낸드 플래시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또 서로 다른 종류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WDC나 샌디스크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어떤 질문이죠?
AI로 인해서 시장의 요구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다른 기술 하드웨어 기업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 본 WDC처럼 특정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전문화의 길을 택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시너지를 추구하는 통합 전략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더 유리할까요? 아, 전문화냐 통합이냐. 앞으로 다른 기술 기업들의 전략 방향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오늘 저희가 길게 이야기했던 HDD처럼 과거에는 좀 한물 같다고 여겨졌거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또 다른 기술 분야가 이 AI 시대를 맞아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다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제2, 제3의 HDD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특수한 연산의 강점을 가진 구형 아키텍처의 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통신 기술이라든지 AI라는 거대한 변화가 기존 기술 생태계에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기술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전문화와 통합의 갈림길, 그리고 잠자는 기술의 재발견 가능성.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WDC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더 넓은 관점에서 기술 산업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